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역외 선물한 시장에서 1,400원이 깨졌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1,398.0원입니다. 역외 선물한 시장이라는 게 NDF 시장이라고 해서 역외 차액거래 선물한 시장, 뉴욕에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1,398.0원이 됐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1,396원까지도 떨어졌어요. 최저가. 좀 올라서 1,398.0원이었죠. 근데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크죠. 너무너무. 하루 동안 떨어지는 게 뭐 역외 시장에서만 13원이 떨어졌어요. 또 실제 시장에서도요. 이게 뭐 16원이 떨어졌다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겁니다. 예. 1,398원 정도가 됐다면 지난 10월 6일 날인가요? 1,397.1원 이후로 처음 있는 숫자입니다. 예, 처음 있는 숫자예요. 그야말로 뭐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질까요? 이제 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1,400원, 1,500원 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1,300원대로 내려앉을 것이냐 이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말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미국의 긴축이 좀 느슨해질 거다 하는 예상이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아무런 말이 없는데 이게 시장에서는요. 결국은 12월 달에 속도 조절 들어가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자이언트 스텝 안 하고 빅 스텝 0.5% 올리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예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10월에 실업률이 3.7%로 올라갔습니다. 10월에. 9월보다가는 0.2%포인트가 오른 거거든요. 9월보다는. 실업률이 3.7%니까 이게 결국 실업률이 올라가면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다.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니까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저는 멋대로 해석한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달러 강세가 줄어드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110.7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27일까지만 하더라도 114.04를 기록했거든요. 그럼 114.04를 기록했던 것이 110.77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것은 달러의 강세가 그만큼 약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중국 말입니다. 중국 당국은요. 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 이제 폐기한다 이렇게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콩 증시가 뭐 8% 9% 올라가고 있죠. 여기다가 상하이 증시도 지금 폭등하고 있고요. 결국 말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정부가 포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도 많이 올라가는 게 있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매일 저희들이 보는 LG생활건강 주식이 지금 요즘 급등하고 있죠. 그게 이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원화하고 위안화는 쉽게 말하면 프록시 커런시라고 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위안화가 전거래일보다는요. 0.0263 위안 내렸습니다. 0.0263 내렸어요. 그래서 7.2292 위안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우리 위안화 가치가 적어도 0.36% 올랐다는 의미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작동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것 이것은요 저는 크게 만약에 저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제 11월 7일에 마감이 1401.2였는데 아마 오늘은 1300원대까지 떨어지겠지요. 환율 자체가. 예.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제가 분명한 것은요. 이게 재반 상황이 그렇게 변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미국의 금리 인상은 속도 조절이라는 말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물론 뭐 나와야지 그걸 아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고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실업률이 3.7%라는 숫자도 아직까지 완전 고용이에요. 이게 3%에서 4% 사이가 완전 고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직도 완전 고용입니다. 고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읽힙니다. 옳은 건 사실이지만. 게다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글쎄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했는데 신규 확진자가 지금 엄청 늘어나거든요. 4,000명씩 막 늘어나니까. 만약에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우리하고는 비교 수준이 안 됩니다. 우리가 20만 명 정도 뭐 30만 명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면 중국은요. 만약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했을 때 200만 명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2천만 명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 시진핑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하더라도 일부를 하겠죠. 일부를 하겠지.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전면적으로 해제한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율에 대한 우려는요. 좀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여건이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재반 여건이 많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1,400원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도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다양한 어떤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N저라고 이야기하는 게 슈퍼 N저라고 해요. 위안화도 지금 포치가 넘어서서 7위안이 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원화만 강세를 가져가는 것도 웃기죠. 잘못하면 수출 경쟁력을 다 말아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환율 시장은 진짜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도 이게 환율이 빨리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을 좀 덜 푼다는 느낌도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은요. 변화가 무쌍하지만 그 변화가 무쌍한 데는 원칙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정중동으로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